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질 추출론, 벌써 우리가 온라인 강의한 지도 3주차가 됐는데요. 그 3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은 물질을 분리하는 원리 중에서 침출이라고 하는 공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출 공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네. 침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용성 고체와 함께 혼합되어 있는 용해성 물질, 고체 안에 뭐에 녹을 수 있는, 즉 용해성 물질이 같이 이제 혼합되어 있을 때 그러한 용해성 물질을 거기다가 용매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용해도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즉 원하는 그런 특정 성분만을 분리해내는 공정, 이것을 갖다가 침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체 혼합물에 들어있는 용해성 물질을 갖다가 용매를 집어넣어서 걔만 용해를 시켜서 그래서 끄집어내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침출 리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공급 물질을 갖다가 집어넣는데 여기에는 둘 다 고체예요. 근데 고체 중에 soluble solid, 즉 용해가 될 수 있는 고체하고 저것이 이제 용질로 이제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고체는 고체인데 inert예요. 별로 저렇게 용매에 녹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있는, 활성이 없는 비활성, 불활성인 그러한 이제 고체죠. 저게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용매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저기에 있는 soluble solid, 즉 용해성 고체는 요 용매에 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벤트에 용해성 고체가 녹아서, 솔벤트는 이제 용매니까 가벼울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위쪽에서 얻어지고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위쪽으로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고체, 활성이 없는 비활성인, 불활성인은 용매에 녹지 않는 저 고체들은 이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고체는 밑에 쪽에서, 아래쪽에서 끄집어내서 얘는 밑에 거는 버리고 위에는 이제 용해성 고체가 녹아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용도에 맞게 또 다시 분류를 하거나 혹은 그냥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그 정이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마시는 거예요. 커피 원두. 고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 우려내려고 걔를 갖다 이제, 원두를 갖다 곱게 갈죠. 그 곱게 간, 원두에다가 물, 즉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인 용매를 갖다가 이제 부어주면은 그 안에 이 용매인 물에 잘 녹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커피액들만 녹여서 분리를 하는 거죠. 그 커피액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의 향이라든가 또는 카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 물인 용매에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을 갖다 이제 분리해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정제를 하기도 하고 또는 그걸 갖다 그대로 음료로 이렇게 이제 이용하기도 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약재 같은 경우도 이제 고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식물성 고체인데 걔네들을 갖다 건조한 그 고체에다가 마찬가지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서 물에 우려난 그 녀석들만 우리가 차로 마시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티백으로 파는 녹차가 되든 또는 아니면 옥수수 수염차가 되든 또는 뽕잎차가 되든 이런 것들도 거기 보면은 그 티백에 써 있죠. 침출차 이렇게 써 있죠. 바로 그 침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위에 있는 리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불용성 고체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용해성 고체를 용매를 집어넣어서 녹여내서 분리하는 방법을 침출, 리칭이라고 하고요. 그런 또 다른 예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속슬렛 장치라고 하는, 속슬렛 추출 장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러한 기법으로 유용한 물질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화학적인 공정에서는 이제 저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황산에 잘 녹아요.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황산을 갖다 이용해서 구리를 갖다 녹여서 그래서 분리해내거나 예를 들어서 광석 같은 데서 분리해내거나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하고요. 저 밑에는 이제 소디움 시아나이드 그랬는데 저건 뭐냐면은 시아나 나트륨이에요. 저 소디움은 나트륨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근데 저 소디움이 포타시움이라고 하는 칼륨으로 바뀌면은 포타시움 시아나이드는 시아나 칼륨. 우리말로 하면 청산가리예요. 청산가리. 예. 청산가리 용액은 금을 잘 녹입니다. 제가 고울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도 청산가리 용액에다가 넣으면 막 녹아요. 그렇게 해서 분리해냈어요. 그러니까 광석 같은데 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광석을 곱게 가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이 청산가리 용액에다 넣으면은 금이 다 녹아서 나머지 찌꺼기는 버리고 금이 녹아있는 그 물만 가지고 다시 이제 환원을 시켜서 금을 갖다 넣기도 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마찬가지 리칭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칭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쓰일까? 우리 실제로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이제 식물성 기름 같은 경우들이 바로 이 리칭을 통해서 그래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팥이라든가 콩기름이라든가 또는 옥수수 같은 경우 굉장히 알맹이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쥐어짜도 기름이 안 나온다고. 콩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거든요. 딱딱하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오일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갈아요. 간 다음에 프리트리트먼트라고 했는데 전처리라고 해서 곱게 간 다음에요. 그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 오일을 갖다 같이 오일이 여기다 이제 용매를 집어넣습니다. 노말 헥산이라고 하나. 보통 이제 헥산 같은 경우 이제 쓰는데요. 노말 헥산을 집어넣으면은 헥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기화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탄소가 6개짜리예요. 예, 포화탄화수소인데 걔네들은 저런 오일류들을 잘 녹여요. 그러면서도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헥산은. 그러니까 저런 콩기름이 되든 옥수수 기름이 되든 또는 아몬드가 되든 이런 것들을 기름을 갖다 싹 녹여가지고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만 조금 가하게 되면은 헥산은 샥 날아가요. 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만 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옥수수 기름이라든가 또는 이제 콩기름이라든가 또는 뭐 아몬드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기름을 많이 포함한 용매 걔네들을 다시 이제 리파이너리 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즉 휘발성인 헥산을 갖다 다 날려보낸다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식물성 기름 우리가 이제 옥수수 기름이라든가 많이 쓰는 거 또는 이제 그 콩기름이라든가 많이 쓰죠. 또 땅콩 기름 같은 경우도 쓰고 또 뭐 많이 쓰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바라기, 그쵸? 포도씨 이런 것들도 쓰죠. 바로 까놀라유 같은 경우도 많이 쓰죠. 이제 까놀라는 이제 그 유채꽃이 지고 나면은 거기 이제 씨가 이제 열리는데 그 씨에서 추출한 기름 이것이 까놀라유예요. 그래서 채 종류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유채꽃의 채 종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저렇게 오일로 얻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쓸 수 있는데 바로 침출이라는 공정을 갖다 이제 활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공정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원두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용해서 커피 분리에 이제 활용하는 거. 액체를 분리해서 이제 쓰기도 하죠. 또는 한약재로부터 이제 유용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 데 쓰고 있기도 하고요. 저렇게 이제 드립 커피라든가. 그쵸? 드립 커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하기도 하고요. 저거는 이제 손으로 하는 드립 커피죠. 요거 경우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커피 메이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사이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저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뜨거운 물을 갖다 넣기도 하지만 차가운 물을 넣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뭐라 그러나요? 더치 커피? 그쵸? 더치 커피? 또는 콜드 커피? 뭐 이런 것들 이제 하잖아요. 요거는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요 물에다가 우려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피 액을 갖다 이제 마시는데 이게 뭐 저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훨씬 순하면서도 뭐 맛도 없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침출이라는 것이죠.
침출 공정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침출 공정을 갖다 이용해서 저기 표현한 것처럼 gold from ore, ore는 광석이거든요. 광석으로부터 금을 갖다가 리칭, 침출해서 낸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시아나이드 솔루션. 즉, 바로 시화나 용액을 갖다가 청산가리 같은 그런 용액을 사용을 해서 광석으로부터 금을 갖다가 금을 분리해내는 그런 공정인데 실제 이렇게 이제 쓰입니다. 저쪽 1번이 뭐냐면은 저게 바로 광산, 금광산으로부터 금이 많은 이제 광산부터 금광석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잘게 부숴야 되겠죠, 그렇죠? 금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뭐 그럴 테니까 잘게 붓습니다. 잘게 부순 다음에 밀도차를 갖다 이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금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거는 이제 버리고, 그다음에 금이 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그 광석을 조금 더 4번, 5번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잘게 부셔요. 그 다음에 덜 부셔진 거는 다시 12번 넘어가지고 다시 부시고 뭐 하는 거예요. 곱게 빻은 다음에 6번이 뭐냐면 저기에 바로 청산가리 용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청산가리 용액이 들어있는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저 광석, 금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집어넣어서 우려내요.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청산가리 용액, 시아나 칼륨 용액 같은 경우는 금을 잘 녹인다고 그랬잖아요. 금이 싹 저기 녹습니다. 그래서 쭉 녹여서 11번까지 오게 됩니다. 그 중간에 또 가라앉은 광석에서 또 한 번 다시 녹이고 그래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요. 밑에 이제 가라앉은 광석은 또 다시 저 위쪽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한 번 녹이고, 그리고 위에 액체는 여기 1번이라고 쓴 요 2번 두 번째 공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모으게 됩니다. 모으게 되고 얘네들을 다시 잘 섞으면서, 그러면서 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금을 갖다가 더 녹여내게 되죠. 더 녹여내고, 그리고 밑에 가라앉은 다시 이제 광석 같은 경우는 다시 끄집어내서 저쪽으로 보내거나 또 이제 그 혹시라도 남아 있는 거 쓸까 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운 물, 즉 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용액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전기 분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지만 이온화 경향이 금보다 훨씬 큰 녀석, 큰 금속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 뒤에 있는 금보다는 훨씬 이온화 경향이 크죠. 이온화 경향이 크다는 건 뭐냐면은 용액이 쉽게 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청산가리 용액에다가 알루미늄을 쓱 집어넣으면 알루미늄은 싹 녹아 들어가면서 알루미늄이 녹아 들어간 그 양만큼 금은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걔네들을 이제 다시 한번 용광로에서 녹여서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금속 분야 쪽에서는, 자, 우리가 용광로에 녹여서 하는 것은 용융재련이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뭐 금이 되든 광석이 되든 다 녹인 다음에 밀도가 높은 금은 밑으로 가라앉고, 밀도가 가벼운 암석 같은 경우 그런 건 위에 뜨니까 위에 거는 버리고 밑에 그 용융액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렇게 부어서 금괴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용융재련해요. 용융재련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녹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쪽 분야에서 청화재련을 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물 같은 것들, 용액이죠. 용액을 써가지고 깨끗하게 재련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응용이 되고 있는 공정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하기도 합니다, 땅에서. 그래서 바로 그거를 뭐라 그래요? 힙 리칭이라고 얘기해요. 힙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퇴적이라는 거예요. 가라앉히다, 스며들게 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광석을 갖다가 쌓아놓고 굉장히 높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는 뭐냐면은 저기도 표현한 것처럼 시아나이드 용액이요. 시안 용액, 청산가리라든가 이런 용액을 갖다 위에서 비를 내리듯이 계속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 샤워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걔네들이 저 쌓여있는
저 광석들이 쌓여 있는 데를 갖다 스며 들어가면서 쭉 녹이겠죠. 그렇죠? 녹여서는 결국 밑에다가 이렇게 쟤네들을 포집하는 연못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용액들이 흘러나오면 그 용액을 갖다 이용을 해서 걔네들을 갖다가 다시 그 안에 있는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전기분해한다라든가 하면서 전기분해를 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온화 영향이 더 높은 그런 녀석들을 활용을 해서 금속을 갖다 추출해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요곳에 실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전경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똑같으잖아요, 지금. 그쵸? 이쪽에 저 꼭대기에 닿아서 계속 청산가리 용액을 갖다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흘러내려서 밑에 고였다가 다시 저렇게 돼 있는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못으로 들어가면 쟤네들을 퍼가지고 저기서 이제 금을 갖다 다시 분리해내는 또는 뭐 구리를 분리해내는 은을 분리해내는 이런 공정을 갖다 이제 그 운용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광석으로부터 고가의 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정들은 글쎄 우리가 지금 이제 영동 안에 이 지역이 근데 영동에서 조금 더 저쪽 그 대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황간이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예, 황간이 과거에는 요 영동 시내 이쪽보다도 훨씬 인구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황간이 거의 한 10만 가까이 10만이 넘거나 10만 가까이 그렇게 됐었다고 해요. 이쪽보다도 훨씬 많았답니다. 꼭 왜 그랬었느냐? 우리가 일제치하, 일제강점기 그때만 해도 황간에 뭐가 많았어요? 금광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금광으로부터 금을 갖다 캐기 위해서 전국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일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속철이 공사할 때도 황간 그쪽에 터널 뚫고 그러는데 굉장히 문제를 갖다 많이 제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폐광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고속철도를 갖다 뚫어가지고 중간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오늘날의 그 기술들은 뭐 밑에 혹시 옛날에 폐광 터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 기술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터널을 갖다가 보강을 해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터널을 뚫었는데 바로 황간이 바로 그렇게 이제 금이 많이 났었던 그런 곳이라고 하고요. 우리 대전 쪽에서 지금 영동 들어오는데 이제 심천이라고 여기 이제 강이 조그맣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 심천 쪽에는 사금, 그러니까 모래처럼 된 이제 금들이 떠내려와가지고 그런 이제 사금을 채취하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하지 않지만 그때 황간에서 저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시안용액이라는 것이 청산가리 아니에요. 이 청산가리라는 것은 이제 분자식으로 쓰면 KCn이에요. K 포타슘이에요. 예, 가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Cn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이 청산가리는 조금만 먹어도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있었던 그 사례라고 제가 들었어요. 어느 날은 그래서 금 광석을 녹여서 금을 갖다가 침출시키려고 청산가리 용액을 갖다 많이 해놨는데 없어졌대요. 자꾸 양이 줄어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찰들이죠. 잠복근무를 하고서 이제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그걸 퍼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할머니 저걸 퍼가가지고 동네 사람을 다 죽이나? 하고서 다 미행을 해봤더니 그거를 갖다가 퍼가지고는 어디다가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더래요. 왜 밭에 뿌렸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산가리는 KCn으로 표현이 되는데 바로 이 K는 칼리 비료예요. 칼륨 비료예요. 비료로 쓰는 거예요. N은 뭐냐면 질소 비료예요. 다 이게 비료처럼 이렇게 뿌려주면 엄청나게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터득을 한 거지. 저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물들 그런 것들 일부가 지나가는 데는 보니까 식물들이 잘 자라는 거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그 물들을 갖다 퍼가지고 줬었다는 그런 이제 실화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금 같은 경우도 시아나칼륨, 즉 청산가리 용액 같은 경우로 녹여서 낼 수 있는데, 즉 고체 혼합물로부터 용매를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바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침출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침출 방식이 뜨거운 물에다가 커피를 갖다 분말을 갖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싹 우러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사실은 이제 침출이지만 요거는 이제 여과지에다가 넣어서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여과식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똑같이 이런 방식의 이제 침출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침출의 이제 대표적인 예다. 우리 자료에도 있었지만은 요게 이제 뭐 스타벅스라든가 그죠? 카페베나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원두를 가지고 직접 이렇게 내려서 커피를 내려 가지고 이제 해주는 그런 기계고요. 또 요게 이제 뭐 캡슐 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캡슐 안에는 커피 분말이 들어 있어요. 그 분말에다가 외부로부터 뜨거운 물, 즉 용매를 갖다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빠져나오면서 저 안에 그 분말 안에 있는 그 커피에 용융 성분을 갖다 녹여서 그래서 커피액을 갖다 저렇게 밑에 에스프레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기기를 갖다 이제 직접 쓰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펀식의 이렇게 이제 커피를 갖다가 내려서 우리가 이제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압력차를 이용해서 저절로 물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는 더치 커피를 갖다가 이거 굉장히 커다란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더치 커피를 갖다 얻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갖다가 통해서 그래서 이제 침출시키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예들도 이제 실제로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약재로부터 유용한 성분들 우리가 건강에 유용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면역력을 높인다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약으로 달여서 먹으려고 했을 때 썼었던 약탕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물을 넣어가지고 그 물을 갖다 온도를 갖다 높임으로써 조금 더 잘 우려나오도록 즉 잘 고체 성분에 들어가 있는 용해성 물질들을 잘 용해시켜 내도록 하는 그런 이제 약탕기였었던 거죠. 지금은 약탕기를 쓰지를 않죠. 그렇죠? 요즘은 뭐를 쓰나요? 이렇게 중탕기를 갖다가 기계로 되어 있는, 기계처럼 되어 있는 중탕기를 쓰는데, 그래서 아예 이런 제품 이름도 약탕기 이렇게 가지고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약탕기가 또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뭐 한약을 갖다가 이제 다리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요거는 이제 뭐 탕제원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많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탕제원 같은 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뜨거운 물을 물을 넣어 놓고 온도를 높임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충분히 용해돼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탕기들이 요즘은 뭐 이렇게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가정에서도 약을 갖다 이제 다리거나 하지 않고 바로 탕제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뭐 조그만 이제 약봉지처럼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시설들이 요즘은 이제 제대로 갖춰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침출을 통한 그런 이제 한약 내 한약재 성분 내 유용한 성분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 공정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고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어떤 그 재련 과정은 금을 갖다가 얻거나 은을 얻거나 이런 과정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특히 철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부터 이제 철광석을 갖다 이제 분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용융을 시켜서 얻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용광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용융 재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도시광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광산은 광산인데 도시에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폐 가전제품들,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들 있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칩이라든가 이런 거 발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발에는 전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컴퓨터를 갖다 분해를 하면은, 분해를 해서 곱게 빻은 다음에 다시 거기서 금을 추출하면은 그 돈벌이가 꽤 된대요. 그래서 도시 광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기판이라든가, 꼭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기 왜 그러냐면 반도체 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저런 이제 가전 제품들을 갖다가 뭐 다 들어가 있죠. PCB니 뭐 칩이니 플라스틱이니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들어가 있는데, 철이니 얘네들을 분쇄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굉장히 곱게 분쇄를 한 다음에 이제 막 채로 쳐가지고 이렇게 지그재그 분리하는 이유는, 저게 이제 성분에 따라서 분쇄가 되더라도 성분에 따라서 동글동글하게 되는 놈, 뭐 삐죽삐죽하게 이렇게 깨지는 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데, 지그재그하게 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쪼개지는 녀석들은 이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동글동글한 녀석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아주 분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철 같은 경우는 자석을 갖다 대면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정전기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농축이 된 PCB 여기에다가 침출을 하게 됩니다. 저긴 추출이라고 썼는데 침출을 하게 됩니다. 침출을 하고, 그거를 이제 침출한 거를 갖다 이제 다시 이제 고체 껍데기하고 이제 분리를 해서,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하면 드디어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금을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의 회수율이 98%. 바로 이것도 침출 공정인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고체 혼합물로부터 용해성 물질을 갖다가 용매인, 우리가 시아나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리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도시광산도 요즘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고체 혼합물로부터 용해성인 그런 고체를 갖다가 용매에다가 녹여서 우리가 목적하는 물질들을 갖다 분리해내는 침출에 대한 거를 갖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3주차 첫 번째 시간 물질 추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